대표, 정동영 의원 등 이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당 대표는 이 내년 대선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2월 초에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고요. 이제 오늘 원내대표직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분이죠. 박지원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를 겸직하시다가 비대위원장직은 지난 12월에 내려놓으셨고 이제 오늘 원내대표도 놓게 되시는데 두 가지 중책을 사실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맡아오셨거든요.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돌이켜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 국민의당이 창당돼가지고 예. 두 달간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홍보리베이트 사건이 나서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예. 바로 원내대표인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5개월 10일, 160일간을 재임했고 원내대표도 오늘 내려오면 한 7개월 재임하다가 물러납니다. 예. 오늘 새로운 분이 선출되기 때문에 홀가분합니다. 한마디로 홀가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20만의 당원을 180만의 당원으로 예. 증가시켰고 텐트 하나 쳐놓고 선거 치렀는데 이제 모든 골격을 갖춘 정당다운 모습을 갖춰놓고 끝난 것도 중요하고요. 예. 특히 원내대표로서는 거대 1당과 2당 사이에서 38석의 소수당이었지만은 항상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예.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를 개원시켰고 추경안 등 여러 가지 법안은 물론 정치적 정점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12월 2일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으면은 부결됐을 건데 예. 그 어려운 비난과 애로가 있었지만은 9일 상정해서 가결시킨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제가 소회를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당의 골격도 갖췄고 당세도 확장시켰고 이런저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 차기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마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1월 2일 날 예. 공고가 되고 1월 15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1월 2일 날 등록을 하고 예.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아직 뭐 공식 선언은 안 하셨습니다만 유력 주자라고 생각해서인지 당권 도전 의사를 가진 분들이 지금 공격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예, 뭐 애초부터 그 겸직을 하실 때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노련한 운영을 했다라는 평가와 상반되게 토론에서 중지를 모으는 민주적 절차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독단적 당 운영이 있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 당은 전통이 없이 이제 창당된 게 뭐 불과 2, 3개월 만에 제가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교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어떠한 당론을 집약시키는 경우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 정치가 그때그때 알파고시대란 말이에요. 이미 과거 같으면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은 예. 지금은 인터넷 매체와 TV, 라디오 이 종편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사안이 나오면 1, 20분 내로 그 반응을 내놔야 돼요. 당을. 이 속도전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그렇게 점이 하기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중지를 모을 생각 없이 예. 그냥 몇 사람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은 예. 상당히 그런 불만도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은
다 옳은 판단을 받았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선 총리 후 탄핵만 하더라도 모두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보면은 괜찮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던 12월 2일 탄핵 투표를 하지 않고 9일 날 한 것을 꼽으셨는데 그게 최고의 패착이었다. 이런 지적도 했더군요. 2일 표결을 했으면 부결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은 그 절충안으로 5일을 냈는데 예. 저는 9일로 가야 타결된다 했습니다. 5일은 청문회 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이 없었는데 5일, 6일, 7일 청문회를 보고 예. 국민의 요구에 의거해서 9일 제가 퇴진한 날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짧게 좀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이제 반론성, 당내에 있었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만 만약에 당 대표로 선출이 되시면 그때도 지금 속도전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 전체의 어떤 토론을 통한 중지를 모으는 것보다는 좀 속도전, 지금 스타일대로 이렇게 의견 표출을 하는 쪽으로 갈 계획이신지요? 사실 우리 국민의당은 매주 화요일 날 정기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 최고위원은 물론 원내정책회의,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정당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정책위 의장단,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 그 이외에도 모두 모이라고 그럽니다. 예. 다 모여봐야 35명입니다. 그러나 대개 한 24명 모여가지고 25명 모여가지고 매일 아침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통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대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좀 불만을 갖는데 예. 저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으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참석부터 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탄핵이 인용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좀 조기 대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대선 구도가 결국 어떻게 짜여질 것인가? 이 당대표를 출마 계획을 갖고 계시면 전체적인 대선 구도에 대해서도 미리 좀 구상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탄핵은 제가 예상하는 예. 되게 예상하는 것은 금년 3월 말이 되지 않을까, 내년 3월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5월 말 대선으로 예상을 할 때 예. 우리 당에서도 지금 현재 1월 15일 전당대회가 나오고 새 대표가 나오면은 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년 대선은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다당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만 해도 4당이고요. 정의당까지 하면은 5개 정당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5개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특정 정당을 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또 하나의 정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당제가 실시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선 투표제가 있다면 만약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법률만 고쳐서 되느냐 어떠냐 이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법률안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 유권 해석입니다. 예, 자, 이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면은 다른 당이나 다른 후보와의 연대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정치 공학적 예. 연대는 필요 없고 정책적 연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문재인계파로 분류되는 의원들과의 어떤 정치기 연대라든가 이런 계획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계와는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뿌리가 같고 생각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단지
문재인계는 개헌을 지금 현재까지는 반대는 아니지만 지금 할 필요 없고 새 대통령이 해야 된다 하는 자세이고 예. 저희 국민의당이나 비문계는 가급적 빨리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만약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못한다고 하면은 공약을 하고 내후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하자 예.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대가 훨씬 가능할 겁니다. 예.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국민의당과 반기문 총장과의 연대 관련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기 그 대표 출마 예정자로서. 반기문 총장이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표명한 것은 환영합니다. 예. 개헌을 해야만이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청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87년 체제를 종식시켜서 예. 새로운 대한민국, 대개혁의 대한민국을 여는 데는 개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환영하고요. 물론 반기문 총장 측에서 수차 직접이 아니라 그 측 인사들이 저를 접촉한 것도 사실이고 예. 또 최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우리 국민의당의 DJP 연합 같은 구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타진해 왔기 때문에 예. 반기문 총장이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혁 보수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개혁 보수신당과의 연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난관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을까요? 정체성이 달랐고요. 예. 우선 그분들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 그 책임을 충분히 수행했을 때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충분한 사과와 사죄가 있으면은 연대 여지는 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얘기네요. 그 말씀은. 글쎄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은 모든 세력 비박 비문이면 다 연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김무성 전 대표와 이런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본 적은 있으신지요? 최근에는 나눠본 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